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보이시는 것처럼 유학과 관련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혹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마 사교육비를 무시할 수 없으실 거예요. 물론 뭐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생들 아니면 중학생들 경우에 대부분이 아마 적어도 한두 곳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영어, 수학은 기본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주 공부를 손 놓은 학생이 아니라면 영어, 수학은 기본일 테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학생에 따라서 뭐 일반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음, 영어 수학은 기본이겠죠. 기본. 영수는 기본이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 국어, 사회, 과학 등등 예, 예. 기타 등등 예,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보통 학원비를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일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뭐 조금 더 원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사교육을 아예 시키지 않는 가정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월 평균 그러니까 한 달 기준 적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뭐 200만 원이라고 해서 뭐 놀라실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200만 원 가까이 평균적으로 자녀의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하시는 가정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히 200보다 더 쓰는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 방학이나 뭐 겨울 방학 특강들을 생각하면 이 비용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학원 강사 생활을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뭐 제 학생들이라고 뭐 영어만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수학 학원도 다니고요. 국어 학원도 다니고 과학 학원도 다니고 뭐 학생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사교육들을 받습니다. 뭐 예체능이 또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면 뭐 한 달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 150만 원도 솔직히 저렴하게 잡은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절대 높은 비용이 아니고요. 150만 원 곱하기 사교육이 멈추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교육이 멈추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8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1,800만 원. 제가 셈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셈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셈하는 머리가 조금 나빠진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셈을 되게 못해요. 예, 산수를 되게 못합니다. 기본적인 일반 서민 기준으로요.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로. 어쨌든 예. 그러면 사교육비만 1년에 1,8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이 1,800만 원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에이 그렇게 많이 써?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도 잘 현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학원비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도 똑같이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아이도 지금 중3이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곳에서 한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학 하나만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냥 수학학원. 그럼 뭐 수학학원 비용은 일주일에 한 뭐 3번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번 갈 때마다 뭐 1시간 반 정도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는 뭐 30만 원 이내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요. 제 아이의 친구들만 봐도 뭐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요. 예, 게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국어, 과학, 그리고 이제 뭐 예체능 이런 거 플러스 돼서 학원들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학원을 많이 다닌다는 건 뭐 비용은 비용이고 그 절대 시간이란 게 있잖아요. 학원에 가는 시간, 예, 시간,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시간을 따지게 되면 결코 시간과 비용적으로 만만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유, 어린아이를 어떻게 유학 보냅니까? 어린아이, 뭐 우리 조기 유학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적어도 중고등학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물론 뭐 중학교 1학년 어리죠. 중학교 2학년 어립니다. 하지만 뭐 중3, 지금 제 아이 또래만 해도 중3.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만 해도 어리지만, 여전히 어리지만 그래도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부모는 전혀 생각도 못 하는데 아이가 오히려 유학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또 반대로 부모는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일 거예요. 아이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사교육 이런 뭐 뺑뺑이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뭐 주위에서 보다 보면 어, 유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유튜브다, 뭐 인터넷상에서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학을 생각하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인드가 전혀 그냥 닫혀 있으면 적어도 유학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본 부모님이라면 그거는 그냥 아이의 생각뿐이지 실제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겠죠. 아이가 뭐 부모님을 설득해서 부모님이 승낙해주지 않는 한 어려울 겁니다. 또 반면에 부모님은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아이가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겠고, 머뭇거리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어리니까 물 밖에 내놓는 게, 즉 외국으로 혼자 보내는 게 굉장히 큰 결심이죠.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알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한 15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 15, 만 15, 만 16, 중3, 고1 정도 되면은, 솔직히 유학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딩스쿨이죠. 보딩스쿨. 보딩스쿨이란 거는요, 기숙학교입니다. 예, 보딩스쿨. 기숙학교로 유학 보내는 게 그냥 아니 뭐 15, 16이면 다 클 만큼 큰 거야. 그냥 보내도 돼.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솔직히 계세요. 네, 계십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머뭇거릴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셔가지고 자녀들을 그 해외에 보딩스쿨로 해외로 보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예. 물론 이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건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이제 조기유학이라고 해서 보통 부모님들, 뭐, 기러기맘 들어보셨죠? 예. 하지만 지금 오늘 영상에선 좀 중고등학생들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중고등학생들 보딩스쿨 해외로, 당연히 영어권 국가는 보딩스쿨, 음, 지금 이 사교육비 1,800만 원으로 해결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적어도 영어권 국가라면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이 1,8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죠. 아니 1,800만 원으로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렴한 거는 어디든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저렴하면 또 퀄리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저렴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1,800만 원 그냥 사교육비만, 물론 한국에서도 아이 사교육 학원만 보내고 뭐 먹이지 않고 옷 입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 학생들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거 먹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캐나다 아이들보다, 또래 아이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고가의 이런 옷 입고요. 더 좋은 거 먹습니다. 비용 절대 영어권 국가 아이들, 일반 아이들보다 한국 아이들 케어하는데 돈이 더 적게 들지 않습니다. 예. 즉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 중고등학생 아이 한 명 키우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사교육비를 제외하고도 뭐 옷 사줘야죠. 뭐 이런 뭐 요즘 뭐 휴대폰, 뭐 컴퓨터, 뭐 태블릿 PC, 뭐 가방 이런 거 기타 등등, 그리고 뭐 예, 용돈 줘야죠. 문화생활 해야죠. 그 비용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아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예, 적게 들지 않습니다. 사교육비를 빼고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권 국가들은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뭐 좋은 보딩스쿨 같은 경우엔 뭐 억으로도 부족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적어도 영어권 국가들은 보딩스쿨에 보내려면 말씀드립니다. 더 싼 데 있어요. 더 싼 데 있어요.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최소 6, 7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7천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1억짜리도 있고요. 5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뭐 더 난 아이고 틀렸네. 나는 왜 4천만 원짜리도 알아. 아,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뭐 3천만 원짜리는 없겠습니까? 찾아보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어, 최소한 영어권 국가에 보딩스쿨을 보내려면 1년에 적어도 아주 알뜰하고 뭐 해도 5천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꼭 영어권 국가들로만 그러면 가야 되냐? 그거는 부모의 생각이겠죠. 아이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대체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필리핀, 베트남, 예, 태국 이런 곳의 국제학교들에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예. 예. 베트남 국제학교, 뭐 태국의 국제학교, 뭐 필리핀의 국제학교에도 예, 국제학교들에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라고는 좀 그렇죠. 예. 적지 않게 하지만 이렇게 갑니다. 유학을. 저는 오늘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구글창을 열어놨잖아요. 오늘 말레이시아 보딩스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말레이시아 보딩스쿨. 예. 국제학교입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하죠. 예. 한번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웨스트레이크 인터내셔널 스쿨을 검색했고요. 예, 뭐 학교 홈페이지를 지금 보니까 참고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예, 국제학교고요. 보딩, 즉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 뭐 학생들 그 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나요? A-level 보이시죠? A-level은요, 영국의 영국 학제에 따른,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A-level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A-level 성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성적들이 엄청나게 지금 좋네요. 참고로 지금 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 83%가 예, 생물 같은 경우에 A를 맞았고요. 케미스트리, 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83%, 83%가 또 A를 맞았고, mathematics, 수학도 80%, 80%가 A를 맞았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네요, 성적들이. 그리고 뭐 A 레벨 보이시죠? 68%가 A 스타, 그리고 A를 맞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거예요. A 레벨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A 레벨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A 레벨이
A레벨 성적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영국에서는 A레벨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듯이 예, 영국 기준으로 A레벨로 이렇게 성적으로 학교를 갑니다. 참고로 이 학교 보딩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기숙사.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보딩 어커머데이션 보이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사진에 보이시죠? 예, 이 학교 바로 옆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예, 이 단독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독주택보다는 상당히 크지만 어쨌든, 예, 이 바로 학교 길 건너편에 이런 보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기숙사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게 실제 기숙사입니다. 이거 뭐, 이거 뭐, CG 해가지고 좋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예, 기숙사입니다. 이 학교의 기숙사고요. 예, 당연히, 뭐, 여기 보면, boarding facilities. 뭐, 예, 그냥 말 그대로 뭐 기숙사죠. 뭐, 여기 이제 뭐, 예, 학생들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도 있고요. 예, 당연히 뭐 주방도 있겠고요. 뭐 수영장 시설,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엔 뭐 특별하지 않아도 예, 수영장이 갖춰진 곳이 많습니다. 참고로. 예, 뭐 학생들 예,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요. 그러면 참고로 보통 중고등학교 하면 세컨더리거든요. 세컨더리. 지금 이제 학교. 예, 보통 이제 국제학교들에선 체육 활동을 예체능을 강조합니다. 교육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운동시키고요. 예, 남자나 여자나 많이 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뭐 사진으로 잠깐 보이시고요. 과학 실험하는 사진 같네요. 첫 번째는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뭐 볼까요? 오픈데이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여기 트랜스포트 서비스 하면 뭐 우리 통학버스죠. 통학버스도 운행하는 것 같고 즉 이제 뭐 통학하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죠. 모두 다 보딩을 하는 건 아니죠. 기숙사 학교 100% 기숙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이 웨스트레이크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경우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학교 학비와 플러스 보딩, 우리 기숙이죠, 기숙. 7일, 주 7일 기준, 주 7일 기준, 기숙. 주 7일 기준으로 해봤는데, 1,800만 원 미만입니다. 훨씬 미만이에요. 훨씬 미만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검색을 해본 거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에이, 또 검색해 보니까 뭐, 100만 원 차이 나네요. 그런 걸로, 예, 뭐, 태클을 거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해봤을 때, 한 1,500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1,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아이, 그러면 너나 보내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또 하나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학 간다고 해서, 국제학교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압니다. 뭐 유학 간다고 다 성공합니까? 요즘 유학파가 널렸습니다, 한국에도.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학원 다니면서 모두 다 스카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혹시 어떤 플랜 B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자녀를 부모가 좀 이 유학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는 분이시라면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대학도 당연히 한국으로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대학도 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도 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즘은 자녀가 한두 명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유학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전처럼 유학이 정말 뭐 잘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지났습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들도 좀 안정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유학 누구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뭐 여러 명이라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자녀가 한두 명인 보통의 한국의 가정들 생각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유학 간다고 다 뭐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보장 안 돼요. 보장 안 됩니다. 뭐 한국에서 서울대 간다고 무조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회는 더 많습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차후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한국의 일반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월 평균 쓰는 그런 사교육 비용이라면 충분히 해외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내 아이가 혼자 가는 거 보딩스쿨 나는 불안하다. 내가 같이 가줘야 된다. 그러면 잠깐 가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그렇게 또 멀지도 않습니다. 예, 시차도 1시간밖에 나지 않고요. 제가 살았던 캐나다 같은 경우에 한 번 비행기 타고 갈래도 시간이 최소한 10시간 이상이잖아요. 밴쿠버 기준으로도. 토론토 같은 경우에 뭐 더 멀죠. 그리고 뭐 항공료도 그렇고요.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대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말레이시아가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말레이시아의 장점도 분명히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뭐 이 학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예. 말레이시아만 해도 거의 300여 개에 달하는 국제학교들,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비인가 국제학교들 아니에요, 여러분. 비인가 국제학교들 아닙니다. 대부분 말레이시아에서 다 학력 인증을 받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외국 대학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비인가 국제학교들, 저도 제 아이를 보내봤거든요. 우리나라 비인가 국제학교에서도 외국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에서 뭐 사교육 열심히 받아서 뭐 스카이 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 꼭 스카이가 아니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그냥 남들 다니니까 학원 다니고 남들 열심히 뛰니까 열심히 뛰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게 남들 하니까 합니다. 그냥 남들 학원 가니까 나도 학원 가고 불안한 심리에 남들 하니까 나도 가고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우리 고등학교 내신만 해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분명히 있잖아요. 예, 적어도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공부 안 해서 5등급, 6등급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학생들도 분명히 공부합니다. 학원 다니고. 하지만 그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한국에서의 기회보다는 이 해외에서 눈을 조금 돌려보시면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꼭 누군가에게는 또 이 정보가 하나의 뭐 우리 food for thought이라고 하죠. 어떤 생각을 열리게 하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